금요일 아침 증시 워밍업 시작하겠습니다. 룩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개장 전에 미리미리 살펴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 하반기에도 달린다. 어제 이 현대 그리고 기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양호한 실적 나왔는데 주가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지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실적 자체가 뭐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죠. 네. 일단 분기 판매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사상 최고치, 뭐 근저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매출일이 30조가 넘었습니다. 30조 2,600억 정도 됐고요. 작년 동기 대비 38%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도 1조 8,800억, 그래서 20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프라이즈라고 보면 되나요? 뭐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일단 뭐 예상을 좀 했고 작년도에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18조를 조금 넘어섰고요. 작년 동기 대비 한 6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조 8천억을 넘어가면서 900% 넘는 그런 상승률을 그러니까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2분기에는 이제 자동차 차량 그 반도체 부족 때문에 뭐 셧다운들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실적을 예상보다 조금 낮게 잡았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미향으로 관련돼서 이제 그 제품 판매량이 좀 늘어났고요. 또 네. 이제 제품 믹스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라는 게 실적 개선의 그 주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 그러니까 북미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그룹의 그 시장 점유율이 10%가 지금 넘게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 때 8.7%에서 2분기 때는 10.7%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뭐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네시스 관련된 제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SUV 관련된 제품의 이제 판매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관련 제품들이 이제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영업 실적 개선 효과는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중국 부분은 뭐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뭐 중국이 판매량이 많이 안 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은 뭐 상당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 반도체에 대한 그 수급 관련된 사항들이 예. 아마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MCU를 TSMC가 이제 7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TSMC의 생산량을 하반기서부터 60%를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이제 그 차량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면 이제 생산량은 좀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백신들이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권에서 이제 많이 맞아지면서 관련된 그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뭐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다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동량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차량에 대한 이제 수요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이제 판매가 좀 더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아이오닉 5가 일단 올 그 2분기에 출시가 됐고요. 그 뭐 지금 반도체 문제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지만 하반기부터는 아마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EV6을 2분기에 그러니까 일단 선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생산은 하반기서부터 생산이 되는데 그 생산 이후에 아마 좀 더 관련된 그 매출이 늘어날 거고요. 사람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이슈몰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시세나 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1%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영업 실적 개선 효과 뭐 하반기를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만나보죠. 대장주 노리는 카카오뱅크 IPO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은행 상장 제1호로 화제를 네. 모으고 있는데 다음 달 5일 상장을 앞두고 있죠. 새로운 국민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뭐 대장주는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저께 이제 그 기관들에 대한 이제 그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21일 이제 수요 예측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어저께 이제 장 끝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 경쟁률 자체 기관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셌습니다. 1,700대 1을 넘어가는 그런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약대는 이제 금액도 2,580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일단 그 청약을 이제 접수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경쟁률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수요 청약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죠. 7월 26일, 27일 날 지금 이제 일반 이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IPO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어저께 이제 수요 예측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모가가 나왔습니다. 39,000원입니다. 상당히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공모가 기준으로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 규모가 18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KB 그다음에 신한 다음에 세 번째에 이제 그 시가총액이 될 걸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뭐 주가가 한 15%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KB를 넘어가는 일단 뭐 금융권 최고의 그 대장주가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어저께 그 일부 이제 금융주들의 이제 금융 지주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KB 같은 경우에 뭐 그 순이익이 뭐 상반기에 뭐 2조 4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금융도 1조 7천억, 그다음에 우리금융도 뭐 1조 4천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조 이상의 이제 그러니까 순이익 실적을 냈는데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칩니다. 그 2분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1분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500억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우려가 뭐 시장에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 자체가 이제 핀테크 관련 기업이다라는 게 좀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핀테크 기업의 향후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가격대 자체에 뭐 논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그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이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지금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는 앱 순위로 해서 1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고객군도 1,65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일단 뭐 향후 성장성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청약을 뭐 관심 있게 뭐 보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상장을 해서 조금 뭐 상장 직후보다는 조금 지난 다음에 아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뭐 그 카카오뱅크 관련돼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주가는 좀 그동안 IPO 관련돼서 뭐 상승 탄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이후에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상승 관련돼서 IPO 이제 상장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부각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이제 핀테크 기업인 이제 토스가 관련 쪽 그 투자하는 기업들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모가가 39,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26일부터 일반 청약을 시작하죠. 카카오뱅크 지분 보유 기업과 토스 관련주에도 함께 관심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만나볼게요. 반도체주 소외 벗어날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요즘에 이번 주 들어서 또 반도체주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엔비디아의 주가, 뭐 AMD의 주가 1에서 2%대 오름세 보였고요. 국내 반도체도 좀 같이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어떨까요? 일단은 뭐 전일 뭐 상당히 좀 좋았죠. 그렇죠. 좋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 올 상반기 내내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가 자체는 그렇게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가 많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일단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초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올해 뭐 반도체 관련돼서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못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면 이제 작년 말에 좀 많이 올랐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단 뭐 슈퍼사이클, 특히 이제 D램 부분은 일단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이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030년까지 171조의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성과가 좀 미진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SMC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경쟁에서 TSMC가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그만큼 효력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또 뭐 있는 게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좀 색다른 좀 이벤트가 있어야 주가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지금 뭐 며칠 전부터 나와 있었던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광복절 가석방이나 아니면 또 그 풍부한 그러니까 200조가 넘는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관련 뭐 M&A를 뭐 진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돼서 이런 이벤트가 같이 M&A 관련 이벤트가 같이 엮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탄력성은 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반기 때는 아마 그런 그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 관련돼서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관련된 특히 시스템 반도체의 부품 관련된 회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조금 이제 탄력을 조금씩 받으려고 하니까요. 관련 기업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관심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관심 갖고 오늘 장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말씀드린 건 반도체주 중에서 하나 네. 골랐습니다. 뭐 ISC라는 반도체고요. 후공정 쪽이죠. 네, 후공정입니다. 그 반도체의 그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스트 소켓 관련돼서는 뭐 세계 1위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특히 이제 세계 최초로 실리콘 테스트 소켓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를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딱딱한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걸로 이제 테스트를 좀 하는 그런 양상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판매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메모리하고 시스템 모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소켓을 다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메모리 부분에 대한 뭐 매출이 좀 많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G 관련돼서 FCCL 관련된 그 테스트기가 이제 출시가 되고요. 이제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올 말서부터는 D램의 차세대 D램이라고 하죠. DDR5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테스트 장비에 대한 수요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일단 하반기 들어서는 아마 관련된 뭐 매출이 좀 더 신장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 이제 대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 기존의 이제 대주주가 매각을 하면서 현재 그 PEF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그 PEF가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회사를 계속 영업을 영유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회사를 키워서 다른 쪽으로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뭐 목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마 회사의 그 가치를 좀 더 높일 것이다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니까 인수하는 게 헬리오스 그 PE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너 와이어리스 관련돼서도 한번 그 이제 그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서 이제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일단 뭐 매수 가격은 최근 2만 한 5천 원대에서 뭐 계속 머물러져 있습니다. 뭐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요 정도 2만 5천 원 그 내외에서 매수하시는 건 뭐 밸류 차원에서 큰 부담이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2만 9천 원, 그다음에 손절은 2만 1천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ISC 목표가 29,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